자, 오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좀 추운 이슈들을 좀 많이 삼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중국에서 증권형 토큰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베이징시의 금융청장이 2018년 글로벌 자산관리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증권형 토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그 증권형 토큰도 불법이다. 우리는 ICO와 같은 그 시각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증권형 토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부동산, 주식, 그다음에 그림 뭐 이런 어떤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걸 담보로 이제 발행하는 그 토큰이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이 ICO의 그 대안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예 뭐 베이징시 금융청장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에서는 뭐 ICO뿐만 아니라 STO도 이제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중국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ICO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강력하게 그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입장은 ICO를 확실하게 막겠다는, 그러니까 자기네 그 인민폐, 그 위안화 이외에는 절대로 그 통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중국 당국의 확실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의 부총재는 또 그 금년 봄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에어드롭도 단속하겠다. 에어드롭도 이거 불법이다. 에어드롭도 단속하겠다 했기 때문에 중국은 확실하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엇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이슈로 오늘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사기 적발입니다. 날씨만큼 추운 소식만 지금 이슈만 좀 전해드리고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겠다 하면서 소액 주주들을 참여를 유도한 사기 일당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 소액 주주로 투자를 하시면 높은 수익으로 보장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무려 사기 피해자가 3,7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3,789명인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피해 규모가 약 한 34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인당 한 꽤 큰 금액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현재 한 수법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계좌에 130만 원을 투자하시면 10개월 후에 200만 원을 배당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지금 뭐 대박 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시면 저희가 10개월 후에 200만 원이나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2배가 넘는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결국 근데 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래소 설립 의사는 전혀 없고 이 시류에 편승해서 사기를 치기로 결심을 하시고 많은 분들한테 광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무려 3,7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런 사기 그게 놀아났다는 것도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유사수신행위, 그러니까 시류에 편승한 이런 사기꾼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왜? 우리 암호화폐나 또는 블록체인 시장이 발전하는데 엄청나게 그 저해 요소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투자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시든가 관계당국에 신고를 해주셔서 신고를 해서 이런 걸 막아야지만이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시장의 기술이 발전하고 이 시장이 계속 도약하고 넓혀져 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춥지만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더 추운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공동구매 벤처캐피탈 사고. 저도 오늘 이 제목을 뽑으면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거 사고라고 해야 될지 뭐 걱정되는데, 어쨌거나 간에 뉴스에 오늘 이슈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암호화폐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벤처캐피탈 대표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나이가 젊으시던데 이 벤처캐피탈 대표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누가 발견하셨냐면 같이 동업 비슷하게 하셨던 분이, 투자 동업을 하셨던 분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젊으신 분이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 동업자가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우리 중국 벤처캐피탈사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다. 근데 쿼크체인을 실제로 이분들이 중국에서 싸게 사와서 공동 투자해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썬더라는 또 그 코인을 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금 배부가 좀 늦춰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뭐 경찰 수사상을 정확하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암호화폐 동업자는 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우리 교훈은 특히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ICO나 이런 것도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무슨 뭘 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는 게 교훈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춥지만 세 번째 이슈로 나타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요. 인도 대법원이 중앙은행 청문회를 연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지난 1월이 아니죠. 내년 1월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금지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인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금융 서비스를 해주지 말아라고 금지시켰죠. 우리나라도 뭐 실명 이외에는 금융 서비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인도 정부한테 빨리 암호화폐 그럼 규제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라고 했더니 인도 정부가 12월 중에는 규제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요. 인도 정부의 입장, 기본적인 입장은 사적인 용도의 암호화폐 활용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발행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가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은 입장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을 가진 걸 발표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뭐 대충 짐작이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업계와 투자자가 모두 다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생태계 말살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 중앙은행의 청문회 우리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